학위는 경제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원래 제가 한국에서 대학은 법학과를 들어갔었어요. 대학교 한 3년 때, 3학년 때 중퇴를 하고 미국 건너가서 경제학을 공부를 했고 그럼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마침 한국은행에서 그 경제학 박사를 뽑는다고 해가지고 84년도에 귀국을 해서 한국은행, 그 다음에 삼성경제연구소, 그리고 숙대에서 33년째 경제학을 가르치고 있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역사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특히 이제 한국에서는 세종대왕께서 어떻게 통치를 하셨는가, 특히 이제 경제학자의 관점에서 사실 세종대왕 때 경제가 굉장히 발전을 많이 했거든요. 그 세종대왕이 어떤 그 스타일로 리더십을 발휘했는가에 대해서 한 7, 8년 공부를 했고 좀 더 눈을 넓혀서 중국이 그 지난 2000년 동안 어떤 역사 과정을 밟아왔는가, 제가 왜 중국에 관심이 많은가 두 가지죠. 하나는 역사라는 게 반복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역사를 보면 미래를 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정말 변화무쌍했던 중국의 2000년 전서부터 1000년 전까지 고대사를 공부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제가 보기에 앞으로 한 10년, 20년이 안 지나서 중국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가 될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뿐만이 아니고 문화, 과학, 예술 모든 면에서 큰 나라가 될 것 같아서,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중국을 좀 공부를 해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중국 공부를 요즘도 하루에 한 4시간씩 지금 한 4년째, 5년째 중국 역사 공부를 하고 있어요. 중국은 그 역사책이 워낙 많아서 그걸 뭐 다 공부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송나라 때 사마광이라는 분이 황제께 정치를 하시려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책을 하나 지어서 드렸어요. 자치통감이라고 하는 책인데, 그 자치통감이라는 책이 500페이지 책으로 한 35권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방대한 양이죠. 물론 한국어로 번역이 지금 돼 있고 일본어로는 아직 번역 중에 있을 정도로 저는 그걸 원어로 지금 보고 있는데, 자치통감이라는 책을 보내드리고 싶고, 청나라 때 속자치통감이라고 하는 책을 또 박사가 지었어요. 그래서 중국 역사를 제대로 아시고 싶으면 자치통감 그리고 속자치통감 이걸 보시면 되는데, 원문으로 보기 쉽게 지금 제가 작업을 조금 하고 있어요. 제가 기억을 하진 않았지만 그 기억을 하신 분들을 가까이에서 봐보면 전 중요한 게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사람이에요. 기업은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기업인들을 보면 훌륭한 대기업이든 중소기업 하시는 분이든 기업을 성공하는 분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유능한 참모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병철 회장님도 굉장히 주변에 참모들이 많으셨잖아요. 정주영 회장님도 굉장히 괜찮은 CEO들이 많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됐든 중견기업이 됐든 대기업이 되었든 크게 성공을 하시려면 훌륭한 인재를 옆에 두셔야 돼요. 문제는 누가 훌륭한 인재인지를 알아내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것이죠. 따라서 저는 중소기업을 크게 키우시려고 하는 분은 어떤 사람이 주변에 능력 있는 사람인가, 그 사람을 저는 잘 찾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아까 중국 이야기를 했는데 중국의 훌륭한 역사를 만든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굉장히 훌륭한 참모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공을 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사람도 중요하지만 설비도 중요해요. 기계가 좋아야 돼요.
손재주로 따라갈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신 설비, 최신 장비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최신 설비, 최신 장비로 바꿔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금적으로도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고, 나의 능력을 믿고 은행이나 또는 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투자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 중소기업들이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차를 타고 다니고 내가 어떤 말을 하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한다는 게 이게 남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행이 됐든 자본가가 되었든 어떤 유능한 젊은이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저 사람이 어떤 심성을 가진 사람인가, 이걸 유심히 살펴본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능력이 있고 형편이 되니까 남들은 상상도 못하는 호화로운 차를 타고 내가 형편이 있으니까 그런 차를 타는 게 무엇이 문제다라고 하지만, 돈을 빌려주는 은행이나 또는 자본가 입장에서는 이 중소기업을 하시는 경영주의 일거수일투족을 유심히 살펴본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의 중소기업의 어떤 그런 신뢰감을 쌓는 것,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나이도 젊은데 정말 심성이 괜찮아, 정말 말 한마디 하면 믿음이 가, 이런 신뢰감을 쌓아놓는다고 하는 것은 수천 수만 명의 은행이 뒷받침해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의 자산이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공장이 항상 새로운 기계로 갖추어질 수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의 심성이나 어떤 인격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호평을 할 수 있게끔, 우리 영어로 이야기하면 reputation을 쌓아가는 것,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첫째는 세금 부담을 좀 줄여줘야 되겠다. 세금 부담이 너무 많고요. 특히 재산이 조금 있다고 해서 여러 가지 세금 부담이 너무 많아요. 의료보험이 진짜 장난 아니게 의료보험 부담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국민들이 좀 세금 부담을 좀 줄여줬으면 좋겠다는 그게 첫 번째고요. 대한민국의 중소기업만큼 중요한 게 없거든요. 일자리 숫자나 또는 여러 가지 비중으로 보나 대한민국의 미래는 중소기업일 텐데, 중소기업에 대한 대책들이 너무 없어서 국정의 중심은 중소기업에 있다. 이런 정책이 좀 나와줬으면 우리 기업하는 사람들이 그나마 그래도 좀 위안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게 제 평소의 바람입니다.